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코인 구조대의 코알이고요. 자, 여러 코인들에 물리신 분들, 자, 코인에 대해서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단기 종목에 대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본인들이 물리신 종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측에서 현재 금전이나 자, 비용 요구 없이 무료 종목들이랑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 보이시는 2249-7049, 자, 2249-7049로 문자 3번 남겨주셔서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 6월 16일 자 5시 25분경이고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자,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이 세 개 종목이 비트코인이 큰 상승 이후에 가끔 가다가 상승할 뭐 미친 듯이 상승장을 보여주는 이런 구간이 가끔씩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거는 뭐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도 알트 잡코인들처럼 5천억 미만도 아니고 굉장히 준수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인데, 자, 우리가 일단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인에는요 실제로 채굴용이 있고 스테이킹용이 있고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POW라고 하고 전문 용어가 어려우시면 그냥 듣고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POS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POW는 이 워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인데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 코인 쪽에서 비교하면 채굴. 그 S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에요. 예치. 자, 대충 눈치 빠르신 분은 이미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 POW 방식을 추진하는 거는 뭐 비트코인 계열은 전부 이제 POW로 갖고 있죠. 자, PO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킹 토큰은 전부 다 POS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이 비트코인 캐시 이름이 비트코인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뭘까요? POW 방식이에요. 채굴형. 자, 요즘은 게리 겐슬러 SEC 의장에 의해서 실제로 19개 이상의 종목들이 증권용으로 분류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이 SEC가 증권으로 거는 종목들에 대부분 보게 되면 이 POS 관련된 종목들을 대부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미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설명이 이미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건 어떻게 보면 SEC 19개의 증권성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6월 5일 그리고 6월 10일에 이어서 바이낸스를 기소하는 것까지 떠나서 SEC에서 코인베이스까지 기소를 했죠. 그리고 19개 이상의 종목에 대해서 증권성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어요. 주말간에 6월 10일경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종목은요, 한번 쳐볼게요. 자, 비트코인을 빼고선 지금 보게 되시면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선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뭐 SV, 비트코인 캐시 이 세 종목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하드포크가 되어서 나온 종목들입니다. 자, 다 POW인 채굴형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정성이라든가 희소성, 비트코인이랑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자, 실제로 보게 되시면은 미 SEC에서 과거에 실제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위원회 위원장이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자,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요게 감춰졌지만 새로운 반응 동영상이 이미 공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뭐를 유추해 볼 수 있냐? 실제로 SEC가 우리가 증권이고 아니고 이거를 트집 잡아서 지난 과거에 이 사람의 가치관, 암호화폐에 대한 이것조차도 번복을 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다. 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건 실제로 SEC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SEC 기관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 코인 쪽을 싸그리 잡아서 제지를 하려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 실제로 이전에도 유명 전문가들이나 관련된 전문가들이
실제로 코인에 대해서 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다가 이 SEC 관련해서 이렇게 안 좋은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크립토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캐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6월 1일에 홍콩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중국 자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SEC에서 제약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6월 초보다 지금 중순이죠. 6월 16일이면 2주 되는 기간 동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자금이 들어오기는커녕 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견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는 홍콩이랑 연관이 있냐? 근데 요것도 이상한 게, 자 OKX라는 중국 거래소에서 홍콩에서 이미 거래를 라이센스를 취득했죠. 자 실제로 홍콩 당국에서 요건 충족한 BCH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아직까지 미지연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샌드박스나 이런 종목들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에이다나 뭐 매틱, 솔라나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코인만 들어가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물어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고,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설명은 드렸습니다. 자 과거 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캐시까지 어떻게 보면 채굴형 자 POW 방식을 추구하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 쪽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증권 SEC에서 증권 발행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이 코인들에 대해서는 SEC가 이제 불법 증권으로 자 정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큰 타격은 없을 거라 볼 수 있고, 자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전반적으로 코인이 하락을 하는 게 크립토에 대한 전반적인 저항이나 제지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락은 해요. 근데 직격탄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냥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는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기 편하시고, 자 그러면 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제외하고 그냥 지지와 저항만 보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날봉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실제로 FTX 사건 이외로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인데 이상하게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움츠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수 코인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폭등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이런 타점들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밑에 보이시는 번호 3번만 남겨주셔서 얻어가시길 바래요. 타점과 정보 그리고 물린 종목들이 있다면 자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볼 땐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지대 구간이 상방 박스가 이 구간이었어요. 실제로 19만원 가량 되는 이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해서 안정권으로 정착을 해줘야지만 그 다음 박스권 하단에서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크립토 전반적인 악재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방 박스 추가적으로 지금 이 구간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을 벗어나서 더 하방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에서 이 코인이 한 번에 급등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이 지지대가 깨졌을 때는 손절이라든가 덜어내셨어야 맞아요. 지금 왜냐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도 악재가 떴어요. 여기가 떨어졌을 때도 지지하고 올라왔고, 실제로 이 구간까지 터치가 안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번에 6월 5일과 10일 사이에 나온 크립토에 대한 SEC의 제지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 자 큰 폭이라는 게 뭐 50% 100%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지만, 그 박스권 내에서 하방 박스를 돌파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방 상단에 안착을 했다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냐, 실제로 이 구간에 돌입하면 앞으로 코인 크립토 쪽에 전반적인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박스권 하단 상방 부분에서 그냥 횡보를 하겠구나, 아니면 좀 더 빠졌다가 가겠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그 기회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호가창과 차트와 그리고 거래 대금을 확인해서 매수나 매집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영상을 남기고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에 촬영하고 나서
추후에 보시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금전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입도 없습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문자 3번 말씀드렸어요. 자, 2249-7049로 문자 3번만 남겨주셔서 이런 비트코인 캐시 물리신 분들이나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타점과 자리 한번 얻어가시고,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장에서 유망 종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근거와 자료를 안내해 드릴 거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정보를 얻어가실 분들은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3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